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 식구 송송호입니다. 여기 이쪽 뒤에서 저는 방금 시험을 치고 나왔고요. 6월 6일이죠. 탭스 시험 총평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트별로 또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해서 바로 전달 드릴 거고요. 청해부터 들어가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청이는 평이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파트 1, 2, 3, 4랑 파트 5랑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파트 1에서 4는 사실 최고난도 문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히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어려울 만한 문제는 딱히 없었다 정도고요. 대신에 이제 중상위권, 상위권 요 정도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몇 개는 있었는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었다. 대표적으로 조금 헷갈렸을 만한 문제가 그 자기 자식 가수로 키울지 말지에 관한 거였는데 그게 결국에 뭡니까? 관용구 관련된 표현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이디엄들을 좀 우리 수업 자료실에서 수강생 분들은 꼭 청해를 위해서는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파트 1에서 4는 평이했고 안 그래도 지금 트렌드 자체가 좀 이디엄을 많이 출제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인데요. 파트 5 뭐 4문제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번에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평소랑 약간 다르게 지문 구조가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upper limit, lower limit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사람들이 lower limit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캐치했을 거예요. 그쵸? 뭐 체온에 대한 거. 하지만 upper limit이랑 lower limit 구분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해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약간 듭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5는 뭐 다른 세트도 그렇고 좀 평소보다도 약간은 더 어렵게 출제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트 5가 이번에 청해에서는 좀 관건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upper limit, lower limit 뭐 정확히 캐치 못하셨다 하더라도 수강생 분들께서는 저희 교재 속에 트윈타워 있죠? 트윈타워를 꼭 숙지하고 다음 시험 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해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평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문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어휘문법 딱히 뭐 설명드릴 건 없으면 특이사항 별로 없고, 사실 재밌는 게 지난번 처음으로 이 구도에서 후기 영상 찍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exacerbat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어휘 문제. 그거는 조금 재밌었던 점이고요. 그 외에는 뭐 어휘 문법은 항상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좀 드릴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 좀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관리를 잘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점수대인 경쟁자들보다 좀 더 높은 성적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고, 시간 관리에서 말렸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회차였습니다. 최상위권에게는 뭐 일단은 좀 쉬운 시험이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최상위권한테는. 근데 일단 상위권을 기준으로는 사실 시간 관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상위권이었을 겁니다, 이번엔. 그래서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찍으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체감 난이도상 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첫 번째, 사실 문제들 간에 빈부격차라고 하죠. 쉬운 문제는 쉽게 나왔고요,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나오는 그 빈부격차가 좀 심했습니다, 다른 회차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쪽에서 쉬운 문제들을 좀 더 빨리 풀었어야 되고, 뒤에서 정말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풀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앞쪽에서 1번부터 푸시는 분들, 1번에서 조금 안일하게 풀다가 뒷부분 가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머리 멘붕 오면서 문제를 못 풀었을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었냐 보면은, 이 어렵다라는 게요, 항상 탭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핀트에서 어려운지. 이번에는 지문의 해석 자체, 구문이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지문의 해석이 쉽게 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좀 어려웠을 텐데, 그게 7번, 8번, 그리고 세트 문제 뒤에
두 세트, 32번부터 35번, 그리고 인퍼 마지막 문제 25번. 딱 주요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지문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문 해석을 어렵게 내가지고 문장들도 길어졌고 평소보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해석에서 좀 꼬이는 분들이 많이 좀 영향을 직격으로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웠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주로 지문이 구문이 어려웠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데 놀랍게도 쏘아보기 문제들 있죠. 수강생들 기준으로 쏘아보기 문제들 정말 많이 나왔죠. 정말 대놓고 나왔죠. 뭐 1번부터 5번 보면은 다 쏘아보기였습니다. 뒤에서도 뭐 통념 뒤집기, 시간 흐름, 인과관계 다 나오죠. 그게 이번에 조금 더 좀 더 쏘아보기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더 빨리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탭스19 수강생들은 아시겠죠? 예, 그 쏘아보기를 통해서 풀 수 있었어야 된다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코렉트 문제들 중에 이번에 또 유난히 좀 허무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열심히 읽는데 그냥 정답이 A에서 나와버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선택지 쏘아보기 해가지고 지문 우리 끊어서 읽잖아요. 끊어서 읽을 때 바로 A에서 읽고 대조하고 끝나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 그 훈련법을 가지고 이제 오케이, 나는 이 루틴대로 할 거야 라는 반복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번 시험에서 이행했더라면 시험에서 시간 지체 별로 없이 어려운 문제까지 풀 시간이 확보가 됐을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코렉트 문제들은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코렉트 문제풀이 루틴대로 풀었으면 정말 빨리 신속히 풀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뭐 꼼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원을 안배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 순서를 안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정답이 A 쪽에 많이 나왔던 시험인 만큼 좀 더 그 효과가 여실히 발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해는 뭐 한마디로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일단 일반적인 수험생들에게는 좀 어려웠다. 그 이유는 특정 지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기 때문에, 지문 그 문장 평균 문장 길이가 길어져서, 그래서 시간이 거기서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시간 압박으로 인해 어렵게 시험이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고, 쏘아보기와 코렉트 문제풀이 루틴을 적용했다면 시간 확보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한마디 좀 더 드리면, 이번에 좀 시험 치면서 되게 놀랐던 점입니다. 뭐냐면, 요새 사실 국제 정세에서 뭐 CNN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는 두 가지 메이저 이슈가 뭡니까?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의 억울한 죽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폭동 시위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 두 개 이슈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독해에서 하나, 청해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contract the virus라는 표현이 나오면서까지 사실 시사 지금 이슈를 가지고 그 표현을 가져다 쓴 거예요. contract the virus, 바이러스에 옮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를 가져다 썼고, 조지 플로이드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이, 항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이번에 청해 문제인가요? 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사 문제가 또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구나는 좀 신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 치면서 그 올림픽 문제나 혹은 그 바이러스 문제 풀 때 약간 이해가 좀 더 안 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표현들을 뉴스에서 접했더라면, 메이저 뉴스잖아요. 막 뉴스를 맨날 챙겨볼 필요 없이 그냥 큼지막한 뉴스만 몇 개 봤더라면 그래도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길어졌는데 이번 시험도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